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YTN 생일 축하합니다. YTN 앞으로도 믿고 들을 수 있게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YTN이 반갑게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공정하게 좀 앞으로 더 발전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파이팅! YTN 라디오 생일을 축하해요. 공정한 방송, 정직한 방송, YTN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살아있는 방송, 정직한 방송 기대할게요. YTN 라디오 축하합니다. 공정하고 바른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FM 94.5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 대박나세요. 94.5 좋다. 94.5 사랑해요. YTN 94.5 YTN 라디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귀에 쏙쏙 잘 들리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그 사는 생생한 이야기와 민심의 소리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촌천살인 같은 시원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뉴스 정면 승부가 되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화이팅! 네, 마지막에 멘트가 상당히 좀 울립니다.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라디오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개국 9주년 맞아서 저희들이 준비한 문자쇼죠. YTN 라디오가 개국 9주년이라고요. 라고요 문자쇼입니다.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요. 문자 채워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에게 문화상품권 3만 원에 해당한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0945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요. 라고요 문자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자 문자 제가 몇 개 좀 읽어드려야 되겠죠? 6197번님 YTN은 Yes Top New라고요. 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9408번님 YTN은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항상 옆에서 함께 있어주니까요. 신뢰가 가는 YTN 9주년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7934번님 YTN은 딸이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도 사랑과 기쁨을 준다. 2244번님 YTN 라디오는 드라이브 친구라고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YTN 라디오와 소통합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드라이브 친구네요. 9182번님 라고요 삼행시 보내주셨네요. 라디오의 최고봉 뉴스 채널 YTN 라디오. 구석구석 세계 어느 곳이든지 뉴스가 있는 곳에 YTN 라디오. 요즘은 고정 채널로 항상 예청하는 YTN 라디오는 전조등이라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개국 9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3200번님 YTN은 적토마라고요. 따끈한 새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시니 너무 신선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발빠른 뉴스 전해주세요. 개국 9주년 축하드립니다. 1922번님 YTN은 9살 내 딸과 동시대에 태어난 친구이며 차에서는 한눈 팔지 않게 하는 나의 친구입니다. 0371번님 YTN은 울 아들 태교라고요. 아들 임신해서 YTN 라디오로 하루 종일 태교했네요. 똑똑한 아들로 자라겠죠? 네, 1586번님 YTN은 촛불이라고요. 왜냐하면 삭막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사드 배치에 관한 내용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YTN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라라는 폭탄 발언 던졌습니다. 국방부 그동안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왜 말이 다른 걸까요?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종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국 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의원께서도 한번 글짓기 오랜만에 해보시죠. YTN 라디오는 땡땡땡이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갑작스럽게. 잘하시면 예. 선물 드립니다. 문화상품권 3만 원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YTN 라디오 저한테는 첫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방송 출연을 처음 했던 게 YTN인데 그땐 라디오는 아니었는데. 네. 예, 제 친구들이 또 많이 근무하고 항상 저한테 가장 따뜻해서 들어설 때마다 전화 받을 때마다 마치 연애 편지 받는 기분이에요. 김종대 의원님. 네. 3만 원에 이렇게 무너집니까? 아니, 제가 좀 망가지면 안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국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글짓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네. 은지 PD한테 로비를 해서 3만 원. 예. 가능하면 후원금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더 뜻깊습니다. 예. 네. 첫사랑으로 알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10억 달러 말씀 들으셨죠?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아마 한미 동맹 역사상 이렇게 뒤통수 맞은 적이 있을까? 아무리 그러니까요. 기억을 더듬어봐도. 예. 아니, 그저께 새벽에 일단 사드 들어와 놓고 네. 그 다음날 10억 달러 얘기를 할 때 예. 좀 황당하다고나 해야 될까? 이게 뭡니까 그쵸. 도대체. 참 황당하죠. 예, 10억 달러 그러니까 사드 한 개 포대 가격 아닙니까 이게? 예, 한 개 포대 가격을 저희가 1조 7천억 원 정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1조 3천억 원이 10억 달러니까 거의 근접합니다. 그렇겠네요. 그 사드 구성이 6대 발사대가 한 개 포대입니까? 예, 6개 발사대에 48발의 요격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예. 네, 예비 물량까지 더 있는데 지금 다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발사대 2대 정도에 아직까지 무장이 덜 돼 있거든요. 아, 그럼 몇 개 포대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아니, 1개 포대인데, 예. 연말은 돼야 예. 전부 다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지금 들어온 것은 일종의 어떤 맛배기 정도 들어온 거죠. 샘플이 왔군요, 일종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사드 운영 비용은 우리 국방부가 미국 측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부지하고 기반시설 제공하고 왜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자, 미국이 부담하는 걸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 예.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도 우리가 미국 무기 운영에 직접 비용을 댄 어떤 사례도 명기하지 않고 있고 그런 네. 전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남의 나라 무기의 운영 비용을 우리가 댄다. 이걸 사실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아, 네, 진짜 그래서- 이해하겠죠.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상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드를 배치하면서 그 비용을 예. 한국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럼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네. 사드의 운영 비용을 직접 대라는 얘기냐? 만약에 직접 대려면 또 다른 협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이면 합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근데 통보했다는 그 말은 예. 한국 정부하고 밀당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협의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용 문제하고 네. 또 하나는 배치 시기 문제였어요. 예. 그런데 저번에 펜스 부통령이 방문했을 때 5월 대선 이전에는 사실상 배치가 어렵다는 언급이 백악관 외교정책보좌관으로부터 나왔고 예. 그 이튿날인 17일 날 국방부도 또 같은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들어올 때는 모종의 한미 간에 조율이 있었다고 봐요. 아, 모종의 조율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 대선 코앞에 왜 이런 10억 달러 발언까지 나오고 사드의 전격적인 배치도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오늘 많은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미국 관계자들이라든가 예. 소식통들한테 전화를 하루 종일 돌렸습니다. 예. 그런데 믿을 만한 소식은 예. 미국이 절대 일방적으로 택일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다. 이걸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고 우리는 대선 이후건 이전이건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네. 사실 공사판에 전략무기를 갖다 놓는 무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드 포대 옆에 포크레인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배치를 미국이 굳이 서둘렀을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예. 한국 정부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예. 협의 과정에서의 우리 측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도저히 네. 설명할 길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왜 사드 배치를 요구했을까요? 지금 황교안 대행 정부는 네.
어쨌든 사드 배치를 가속화해서 정권 내에 끝내는 것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차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실전 배치된 것도 아닙니다. 네. 하루가 급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대선이라는 예. 어떤 정치적인 기준으로 예. 사드 배치 시기가 조율이 됐다는 것을 저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새로운 재정 부담이 투입된다면 예. 이것은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됩니다. 여기서는 국방부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한 가지 빠져나가는 방법은 직접 우리가 사드 운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예. 방위 분담금에 포함시켜버리면은 예. 이럴 경우에는 비준 동의를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예.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 기준이지 내역서가 없습니다. 예. 그냥 돈 줘버리면 뭐에 쓰든 통제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방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 지금 방위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한 10% 정도 됩니까? 예, 1년에 40조니까 10%대입니다. 네. 그런데 GDP 기준으로 주로 많이 따집니다. 예. 2.4%, 4%의 그렇겠네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10억 달러가 또 늘어나고 사드에 대한 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도적인 비용도 다 포함이 돼 버리겠네요, 결국은. 일단은 초기 배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드 포대가 고가의 자산이고 네. 또 한국에 와 있으면은 일종의 우리가 전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죠. 네. 집값을 다 지불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임차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사드를 갖다 놨는데 이 사용의 혜택은 한국이 받는 거니까 한국이 전세값 정도 내야 될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어떤 말투로 보여져요. 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술적인 의미, 전략적인 상징성,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심상정 후보, 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사드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 출시된 신약이다. 예, 이 사드는 지금, 검증을 해봤자, 네. 실제 고도에 올라가서 요격 실험을 한 게 아니라 훨씬 낮은 고도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미사일을 14번 시험해 본 거고요. 네. 그렇다면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실험을 거친 적이 없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너무 생산 물량이 적어서 예. 살 수도 없는 극소량밖에 생산 안 된 무기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비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교해서 그렇습니까? 27년째 개발 중이었는데 작년에 성공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임상 실험이 안 된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예, 그렇고 미국도 네. 이제 사드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예.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위협은 많은데 일일이 조단위 요격 미사일 포대를 배치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네. 이래가지고 차기 무기, 레이저 무기라든가 예. 아니면은 레일건 같이 예. 무제한으로 철갑탄을 발사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 이미 눈을 돌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상징성, 즉 북핵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무기 체계가 분명히 없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또 답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 놓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예, 무수히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네. 이 사를 배치하게 되면은 그 무기 체계의 효용의 한계는 금방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빈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물밀듯이 무기 체계를 또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론되는 무기 체계가 이지스 안에 배치되는 스탠다드 SM3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예. 사드 갖고 모자라니 그거 또 사자. 이 얘기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이런 식으로 방어망을 구축하다 보면은 네. 아마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재원이 또 소요될 것이고 예. 어찌된 일인지 무기를 사면 살수록 더 불안한
예. 자꾸 빈틈이 보이는 예. 이런 그 안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됐을 때 예. 우리 국가 안보 정책의 기본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결국 죽어가는 환자가 몸에 좋다는 건 그럼 다 먹어보자는 식인데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우리가 사드와 같이 고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이 급한 게 아니고 네. 저고도로 날아오는 스커드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의 80%입니다. 네. 그다음에 고고도로 날아오는 중거리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불과 370kg인데 네. 스커드 저고도는 1톤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단은 북한의 주무기 주된 위협을 먼저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라든지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네.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워낙 기술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네. 북한이 그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예방 외교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안보는 어떤 무기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다고 봐요. 예. 이런 문제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이렇게 나라가 뭐 온통 난리가 나는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 갖는다는 것은 너무 요원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단순히 떠도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예. 이 사드 문제, 북한 문제 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만큼 우리가 앉을 의자가 없다. 네, 이제는 참. 다음 정부가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우리 주권자인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네.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이 위기 돌파 못합니다. 네. 결연한 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토론회 열리는데 저희들 방송 마치자마자 바로 아마 토론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청취하시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쟁점 뭐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 트럼프의 사드 폭탄, 예. 당연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예. 또 그 노동에 관한 문제, 예. 예, 동성애자 문제도 저번에 일부 미진했기 때문에 네.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학력차, 지역차, 이 모든 게 다 불평등 요소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오늘은 경제 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예.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네. 핵심 질문이라고 봅니다. 요즘 신상정 후보가 너무 토론회에서 훌륭한 점수를 받다 보니까 당 분위기가 상당히 훈훈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원래 토론을 잘해요. 항상 당 내부에서 아까 글짓기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